버겐 카운티장 재선에 도전하는 캐서린 도노반 후보가 뉴저지 상록회를 찾았습니다. 뉴욕에서 길거리 성희롱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제작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선거 투표소에서 활동할 한국어 통역원이 부족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에서 근로자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본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를 앞둔 각 후보자들이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버겐 카운티장 재선에 도전하는 캐서린 도노반 공화당 후보가 오늘 뉴저지 상록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상록회관 내 구내식당. 캐서린 도노반 카운티장과 존 미첼 전 프리홀더, 워렌 빈센츠 리치필드 시의원 등 일행이 구내식당에서 노인들에게 직접 식판을 나르며 일일이 인사를 건넵니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다음 주 본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상록회관을 찾았습니다. 이번 본선거에서 버겐 카운티장 재선에 도전하는 도노반 카운티장은 지난 4년간 한인들의 관공서 채용과 한인 노인 복지를 위해 힘써온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며 다음 주 4일 행해지는 본선거에서 자신과 공화당을 향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Over the last 4 years, the Comfort Woman Monument we talked about here talked about hiring people who are dispatchers, who when they call 911, they get a Korean American speaker on the other end of the phone. We just hired 2 people and an administrator. They're looking for my name. It's in column 1 on the ballot when they vote on Tuesday, November 4th. 이날 점심을 후원하고 자리를 마련한 뉴저지 한인 공화당 후원회는 앞으로도 한인 노인들을 위한 봉사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내일 있을 캐서린 도노반 한인 후원회 밤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10월 30일 날 저녁 6시 반에 그 캐슬린 다네빈 카운티장님을 위해서 후원의 밤을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뉴저지 한인 공화당 후원회가 주최하는 캐서린 도노반 카운티장의 재선을 위한 한인 기금 마련 행사는 내일 저녁 6시 30분 리치필드 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2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한인 재외동포 가운데 30%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2014년도 외교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209만 1,4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해 0.76%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한인 재외동포 701만 2,492명 가운데 29.82%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03년 215만여 명에서 2007년 201만여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09년 210만 2,300여 명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권자는 약 112만 6,100여 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지상사 주재원을 포함한 일반 체류자가 약 39만 6,800여 명, 영주권자 46만 5,900여 명, 유학생 10만 2,600여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재외동포 가운데 36.7%에 해당하는 257만 3,9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각 지역 재외공간들이 집계한 재외동포 현황을 종합하고 전 세계 한인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역 투표소에서 활동할 한국어 통역원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찾는 플러싱이나 베이사이드 등지의 투표소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불편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퀸즈 투표소에 필요한 한국어 통역원은 총 196명이며 28일까지 183명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족 인원은 13명이지만 선거 당일 불참자에 대비한 예비 인력을 포함하면 20명에서 30명을 더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투표소 통역원으로 활동하려면 선관위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교육 일정은 29일과 11월 1일 이틀입니다. 29일 교육은 브루클린 선관위에서 오후 5시 30분과 6시 30분에 진행되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교육은 퀸즈 선관위에서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통역원 근무 시간은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200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한편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도 투표소 한국어 통역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투표소 한국어 지원이 법률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어 통역원이 배치된 투표소는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등 일부 한인 밀집 타운에만 제한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한국어 통역관 모집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유급 병가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대 9일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 하원 노동위원회는 27일 뉴저지주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최소한 1시간의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소 69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유급병가 최대 허용치는 연간 9일입니다. 또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최대 40시간까지, 종업원 10인 이상일 경우 최대 72시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 민간부문 근로자의 약 38%인 1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주들은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연합 측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주 상하원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조달업체와 짜고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27일 맨하튼 연방지법에 뉴욕시와 시 보건국 조달업체 컴퓨터 사이언스 코프 CSC를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시 보건국과 CSC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메디케이드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고 수천만 달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 드러난 이들의 혐의에서 정확한 사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4월에 단 4일 동안에만 60만 건 이상의 부당 청구로 4,900만 달러를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당 청구 사례는 발달장애 증세가 있는 3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 뉴욕주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서 이뤄졌습니다. 뉴욕시는 보험금 심사가 까다롭고 지급이 느린 민간보험 대신 메디케이드의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 보건국과 CSC는 27일 성명을 내고 잘못 청구된 케이스들은 컴퓨터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일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공사가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동쪽과 서쪽에 각각 유니온 스트릿과 138가, 북쪽과 남쪽은 각각 37번가와 39번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공사로 유니온 스트릿과 37, 39번가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림막의 위치가 유니온 스트릿에서는 인도까지 나와 있고 한인 업소들이 모여있는 39번가에는 인도를 지나 차도까지 넘어오면서 차선 한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9번가에는 버스 노선 정류장도 3개나 있어 평소에도 혼잡한 곳이라 차량 통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니온 스트리트에는 인도가 아예 사라져버리면서 행인들이 차도 위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안내마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28일 유니온 스트리트과 39번가 코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교통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시 교통국에서 이곳의 교통 체증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한인 1명을 포함해서 4명의 사망자를 낸 메트로놀스 열차 탈선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원인이 기관사의 졸음운전이라는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8일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졸음운전으로 시속 30마일의 구간 제한 속도를 지키지 못한 기관사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기관사는 근무 일정에 따른 생체주기 변경으로 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돼 운전 중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인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시속 82마일로 달리면서 탈선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고로 한인 1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수면장애에 대한 의료검진을 요구하지 않은 메트로놀스와 연방철도청의 규정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열차 운행 통제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진 것은 열차 창틀이 유실돼 4명의 승객이 열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티바이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2017년까지 6,000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지역도 롱아일랜드 시티와 퀸즈 일대까지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2017년까지 시티바이크 6,000대를 추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확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확대안에 따르면 서비스 지역도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써니사이드 등 맨하튼과 인접한 퀸즈 일대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 브루클린 레드훅과 파크슬롭, 맨하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와 어퍼 웨스트 사이드, 할렘 등지에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우선 내년 초부터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브루클린 북쪽 윌리엄스버그 등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2017년까지는 375개 시티바이크 정차장이 추가돼 시 일원에 모두 700개 정차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른 시설 설치 작업을 위해 올 겨울부터 현재 운영 중인 시티바이크 서비스 전체를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로 연회비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내년 초부터 현행 $95인 연회비는 $149로 60%가량 대폭 오릅니다. 다만 주간 이용료는 현행 그대로 각각 $9.95, 일일 이용료는 $25로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